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형사소송제도의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올해 4월 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요. 당시 너무 짧아서 정확한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조국의 수사권 조정이나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반역사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형사소송제도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형사소송제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형을 집행을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사소송 제도를 볼 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의 법 감정 그리고 정의 감정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란다 원칙이나 죄형 법정주의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게 결국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 제도는 궁극적으로 범죄를 지었다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 불필요한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그럼 왜 생겼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거의 한 4,000년 전부터 인류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 그리고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 그게 녹아내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조국의 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은 한국 3M 의원이나 아니면 이모 의원 같은 사람이 이런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었을 때 현명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사소송 제도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삼방일양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삼방이란 세 당사자를 말하는 거고 세 당사자가 일량씩 손해를 봤다는 게 삼방일량손입니다. 이게 뭐 각 나라에 유사한 일화들이 있는데 문헌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일본의 내용이 있어요. 일본에 보면은 다다미 장인이 어느 날 길 가다 성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건재상이 이 돈을 주어서 다다미 장인에게 돌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다미 장인이 나는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재판관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재판관님이 오오카 타다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너희들이 참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일량을 내겠다라고 해서 결국 네냥을 만듭니다. 네냥을 만들어서 다다미 장인에게 2냥, 건재상에게 2냥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셋 모두 일량씩 손해를 봤으니 공정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삼방일량손 우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정말 공정한 재판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기초적으로 재판관의 부정부패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3천억 원어치를 잘못 이체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그걸 받게 된 겁니다. 을이 만약에 이 3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갑은 내가 잘못 벌였으니 내 거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삼방일량손에 의하면 재판관은 자기 돈 1천억을 집어넣어서 4천억을 만든 다음에 2천억씩 나눠줘야 맞다는 거죠. 이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 삼방일량손이라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되게 현명한 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나 어린 사또와 기름장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특성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린 사또와 기름장수 재판은 이런 거죠. 기름장수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돌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도둑이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사또가 그러면 그 돌이 도둑놈이네 라고 해서 돌을 가지고 와서 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어린 사또를 비웃으면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어린 사또는 그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어서 감히 사또가 재판을 하는데 비웃는단 말이냐 이러면서 너희들 한 냥씩 전부 벌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데
물을 담긴 항아리 속에 벌금을 넣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뜨는 돈을 발견하는 순간 기름 장수에 돈을 훔쳤기 때문에 돈에 기름이 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범인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들으면 야, 참 현명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사소송 제도라는 것은 이런 재판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 만약에 이 사람이 전을 붙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기름 장수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돈에서는 기름이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에 기름을 묻을 수 있는 직업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어린 사또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끝까지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막는 게 바로 형사소송 제도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재판들을 막으려는 제도가 형사소송 제도예요. 결국 형사소송 제도에서는 대중의 눈높이, 국민의 법감정, 여기와 싸우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아부하지 않고 대중의 요구에 굴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형사소송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관에서 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가? 그건 세금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제도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와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대중은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결국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명과 야만의 차이는 본능이냐 자제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 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본능이냐 자제냐이겠죠. 최초의 법 기록은 한 기원전 2600년 전에 수메르의 우루카기나 왕이 우루카기나 법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그 안에는 자유평등, 정의 이런 개념도 들어있고 경제범죄에 대한 규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그 법은 남아있지는 않고 과거에 이런 법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원전 한 2100년 아니면 2050년쯤에 만들어졌던 역시 수메르의 우르나무 왕의 우르나무 법전입니다. 이 법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미친 거죠. BC 1750년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 그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통 이렇게 뭐 눈을 뽑았구나라고 해서 매우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탈리오의 법칙, 즉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탈리오 법칙은 힘없는 약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당시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폭력을 당했었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가해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길을 가는데 날 아렸어요. 아렸다고 해서 막 두들겨 패고 뭐 파카 뺏고 신발 뺏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렸으면 너도 아리기만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탈리오 법칙인 거죠. 과거에도 똑같았던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닭을 하나 훔쳐가면 이 사람이 강자이면은 쫓아가서 그 집안 전체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닭을 훔쳐갔으면 닭만 물어주고, 저 사람이 당신을 팔을 다치게 했으면 니도 그 사람의 팔만 다치게 해라. 목숨까지 뺏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탈리오 법칙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뭐 눈을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잔인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법에 대한 것이고, 그럼 과연 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재판도 상당히 옛날에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재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것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캄비세스 왕은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더 나가서 이집트까지 통일을 했던 그런 왕이죠. 캄비세스 왕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부패한 시삼네스 재판관을 잡아서 죽여서 그 살가죽을 벗겨서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삼네스의 아들에게 그 의자에 앉아서 재판을 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뭐냐면 2600년 전에도 재판이 있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 그리고 재판관은 상속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 그리고 당시에도 무두짓 기술이 매우 뛰어났었다. 뭐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기원전 399년이 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가 건국되기 전이고 고조선이 연나라하고 싸우던 때이고 비파형 청동검을 들고 날뛰던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